이 작품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가 산드로 보티첼리의 봄입니다. 1482년경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그림은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오렌지가 가득 열린 숲에는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습니다. 그림의 중앙에는 사랑의 여신 비너스가 우아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신의 머리 위로 큐피드가 활을 당기며 날고 있습니다. 활을 쏘려면 목표물을 정확히 겨누어야 할 텐데 큐피드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에 빠져 마음을 빼앗기면 눈이 멀어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1300년대 이탈리아의 대문호 보카치오의 저서 이교 신들의 계보에 대하여를 보면 큐피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별이 없어 사물을 구별하지 못하고 오로지 정열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가리개가 씌워져 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판단력이나 분별력을 잃고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카치오는 눈이 가려진 큐피드를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어두운,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무분별하며 맹목적인 행위로 해석한 것입니다. 눈을 가린 큐피드의 화살이 겨누고 있는 것은 3명의 젊은 여인들 중 한 사람입니다. 하늘거리는 드레스를 입고 서로 손을 잡고 돌며 춤을 추고 있는 이 매혹적인 여인들은 산미신입니다. 산미신은 고대 그리스 미술에서부터 나타나는 우미의 세 여신을 가리키는데 각각의 이름은 에오프로시네, 탈리아, 그리고 아글라야로 기쁨, 풍요,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르네상스 이후 산미신은 주로 비너스와 함께 등장하며 그 이름은 물론 그 뜻도 순결, 아름다움, 애욕으로 달라졌습니다. 보티첼리의 산미신은 서로 아주 비슷한 외모를 지니고 있지만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면 누가 누구이며 무엇을 상징하는지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의 여신은 가슴에 브로치를 달고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습니다. 아마도 관능적인 애욕과 사랑을 상징하는 여신인 것 같습니다. 그녀 곁에서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여신은 순결입니다. 서로 상반된 성격의 애욕과 순결이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아름다움이 지닌 화해의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티첼리의 봄은 큐피드의 화살이 순결을 향하고 애욕과 손을 잡으면서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아름다워진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랑에 눈을 뜬 순결의 시선은 화면 가장 왼쪽 신들의 전령사 헤르메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보티첼리의 그림에 헤르메스가 등장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전통적으로 헤르메스는 산미신의 안내자 역할을 했고 화가에게 작품을 의뢰한 메디치 가문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헤르메스는 올림포스 12주신 중 하나로 신들의 전령사이면서 여행의 신, 상업의 신이었으며 메디치 가문은 금융업뿐만 아니라 무역으로도 큰 부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산미신과 헤르메스에 대해서 이러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헤르메스가 신들의 말을 전달해주는 전령사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그의 행동이 민첩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그만큼 명석했다는 뜻입니다.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을 문자 그대로 옮겼다고 해서
상대의 말을 왜곡 없이 잘 전달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맥락과 분위기 그리고 말하는 이의 의중과 표현을 정교하게 전달하더라도 듣는 이의 상태나 태도 등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에 의해 전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여러 분야들 중에서 텍스트의 해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철학 영역인 해석학을 헤르메스의 이름에서 가져와 허머뉴틱스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헤르메스는 숨겨진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주는 명석함을 지녔고 지팡이를 들고 산미신들을 탐욕적인 욕망의 사랑이 아니라 초월적인 다른 차원의 사랑으로 안내해줍니다. 큐피드의 애욕의 화살은 순결의 여신을 향하고 화면 가장 왼쪽 신들의 전령사 헤르메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끌린 여신은 헤르메스를 갈망하지만 헤르메스는 여신을 현세적인 정념의 사랑이 아니라 성스러운 사랑으로 이끌어줍니다. 소박하고 청순한 순결이 애욕과 손을 잡으면서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태어난 이 장면은 그림 우측에 펼쳐지는 이야기와 대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순한 클로리스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사랑의 바람 제피로스를 만나면서 꽃의 여인 플로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화면 좌측에 등장하는 산미신과 헤르메스, 우측에 등장하는 제피로스와 클로리스 그리고 플로라를 지배하듯 그림 중앙에는 사랑, 아름다움, 일치와 조화, 절제의 여신 비너스가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온화한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큐피드로 인해 불붙은 사랑의 감정을 헤르메스가 이끌어가고 사랑을 싣고 서쪽에서 불어오는 봄바람 제피로스에 떠밀린 클로리스가 꽃의 여신 플로라로 변신하고 이 모든 장면을 유유자적 지켜보고 있는 비너스. 그렇다면 보티첼리 봄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작품을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때 학문적으로 가장 유행했던 신플라톤주의 철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흥미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철학을 계승한 사상으로 그 중심 사상에는 모든 것이 신으로부터 유출되어 세상에서 순환하다 다시 신에게로 회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플라톤주의적 관점을 통해 보티첼리의 작품을 해석해보면 화면 우측에 등장하는 제피로스에서부터 플로라의 탄생에 이르는 과정을 유출, 서로 손을 잡은 산미신의 윤물을 순환, 헤르메스에게로의 이끌림을 회귀로, 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는 비너스, 즉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티첼리의 작품을 둘러싼 복잡한 이론과 해석을 뒤로 하더라도 생기 넘치는 젊음의 계절 봄은 꽃의 도시 이탈리아 피렌체와 그곳에서 피어난 르네상스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